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내가 생각하는 저출산 이유 68가지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어떤 분이 본인이 생각한 저출산 이제 이유라고 68가지 좀 적어줬어요. 뭐 여러가지 저출산 이유가 있지만, 보통 이제 미디어에서는 저출산의 문제를 뭐 집값이 비싸네, 아니면 이제 사교육비 많이 드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고요. 제가 생각하는 저출산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자의 질투심과 형심이에요. 이게 결혼 시장을 전 파괴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여자분들이 이거 몰라요. 모르니까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결혼 허들이 높죠.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거 누가 올렸죠? 결혼할 때 어떤 남자의 직업 수준과 그 결혼할 때 주거 수준을 올린 사람이 누구예요? 저희가 올렸습니까? 여자분들이 올렸습니다. 여자분들이 브랜드 아파트 따지고, 뭐 구평파에서 따지고. 남자에게 뭔가 좀 기대 이상의 어떤 결혼 조건을 요구한 게 여자예요. 아니라고 얘기하지 못할 겁니다, 이거는. 남자는 그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만 그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면 결혼을 못하게 돼. 근데 여자분들 좀 문제가 뭐냐면, 정작 본인들이 높인 결혼 조건 때문에 본인도 결혼 못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정작 자기들이 거기 못 들어가. 그리고 여자분들이 심각성을 몰라요. 자신들이 그렇게 결혼 허들을 만들어 놓고. 그럼 여자분들이 왜 허들을 높인지 아세요? 바로 여자의 질투심이에요, 질투심. 남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자라는 동물은 질투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 비슷한 또래가 나보다 좋은 남자 만난다거나 나보다 좋은 집에 사는 것을 못 견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자분들이. 그래서 만약에 누가 뭐 브랜드 아파트로 이제 산다고 치면 자기도 거기 들어가려고 그래. 능력이 없어도. 자기 인식부 능력이 없어도 돈 많은 남자 만나서 난 쟤보다 더 좋은 집 들어간다. 그게 여자예요. 인스타를 봐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자분들 인스타 영향을 받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인스타가 여자분들의 질투심을 자극하기 딱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남자들은 별로 영향 크게 안 받을 거야. 근데 여자분들은 뭐냐 하면, 명품 같은 거 있잖아요. 만약에 내 또래 그 지인들이 뭐 명품 같은 거 사요. 난 없어. 그럼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어떻게 쓰든 살려고 합니다. 빚을 내서라도 살려고 해요. 그게 여자예요. 남자가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되죠. 좀 바보 같죠. 근데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여자예요. 그래서 이 결혼 허들을 말도 안 되게 올린 것도 여자분들이 올린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본인들이 올린 높은 결혼 허들 때문에 남자들은 결혼을 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본인도 결혼을 못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결혼 시장에 뭐 집값 거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결혼 비용에 대한 거품만 있는 게 아니라 사교육에 대한 거품도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녀봤죠? 제가 학창 시절 때 학원을 다닌 사람보다 학원을 안 다닌 사람이 더 많았어요. 제 반에 그 반에 1등, 2등, 3등 걔네들은 학원을 거의 안 다녔어요. 안 다니고도 그 성적 올렸어. 그리고 제가 뭐 얼추 들은 얘기인데, 제 동창 중에 독학으로 서울대 간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게 옛날입니다. 지금은 택도 없겠지만 옛날에 있었어요, 그런 케이스가. 그래서 옛날에는 사교육이 없어도 학교 잘 다녔던 걸 기억나거든요. 물론 사교육 힘을 받아가지고 성적이 오른 사람도 있습니다만, 꼭 사교육이 학생의 성적을 막 이렇게 크게 흔들지는 않았어요. 보통 제가 학교 다닐 때 사교육은 뭐냐 하면, 뭔가 과목 중에 약점 있는 과목이 있죠. 내가 국어 영어는 독학으로 할 수 있는데 수학이 안 된다. 그러면 수학만 단과 학원 가가지고 이제 배워와요. 보통 그런 식이었어요. 여러분도 기억나실 겁니다.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종합학원이 아니라 단과 학원으로. 그래서 뭐
내가 공부하는데 과학이 딸린다. 그럼 과학만 배우는 거예요. 과학만. 다른 건 독학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사교육이 이런 교육시장을 장악하지 않았어. 근데 지금은 사교육이 공격을 씹어먹고 있잖아요. 물론 그만큼 사교육이 강성해진 것도 있지만 사교육이 강성해지는데 일조한 사람들도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물론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교육의 특성이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 어떻게든 공부 잘하게 만들어 보려고 너도 나도 학원을 보내다 보니까 사교육 시장이 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개, 두 개 보낼 걸 세 개, 네 개 보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출이 많아지게 돼요. 정작 자신들은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으면서 정작 자신들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본 적이 없으면서 자녀한테 그렇게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결혼 거품, 사교육 거품 이거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이 만든 거예요. 여자분들이. 근데 정작 여자들이 만든 것 때문에 여자들이 결혼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탈락하는. 그래서 이것 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지금 결혼 거품도 없어야 되고 사교육 거품도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이제 알거든요. 이제 결혼하고 나면 남자만 개고생하고 돈 버는 기계 되고 안단 말이에요. 누가 그걸 하려고 하겠습니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맞는 말이긴 하네요. 나도 살기 힘들고 힘들게 큰 것도 생각나고 자식도 내가 느꼈던 것을 똑같이 느낀다고 생각하면 죄짓는 행동 같고 똑같이 원만 받을 테니 부모는 결혼해서 낳으라고 보채지만 저는 낳고 싶지 않고 불행은 제 대에서 멈춰야겠다는 생각을 하네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뭐 살기 힘든 것도 있는데 사실 살기 힘든 건 핑계입니다. 솔직한 말로. 우리가 살기 힘든다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살기 힘들다고 볼 수 없어요. 살기 힘들다기보다는요. 지금 세대는 살기 힘들다기보다는 그냥 생활 수준이 너무 높아진 겁니다. 생활 수준에 대한 어떤 기본 눈높이가 많이 높아진 거야. 언제부터 결혼 시작을 아파트에 시작합니까? 우리 부모님 때 아파트에 시작한 사람 자체가 없는데. 사실 살기 힘든 건 옛날에 살기 힘들었어. 더 힘들었지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저희 키울 땐 더 힘들었어요. 그때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아파트 같은 건 없었고 빌라도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다세대 주택 아시죠? 그 주인 세대, 그러니까 주인 세대 있고 방 한 칸씩 이제 부엌 딸려가지고 그 집집마다 사는 거. 여러분 극격 없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집에 사실 분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신혼부부 시작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런 데 살다 보면 화장실도 공용이에요. 방마다 화장실이 없어요. 그리고 푸세싱입니다. 그리고 샤워실도 없습니다. 중간에 수도가 하나 가지고 돌아가면서 쓰는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 그거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활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 못할걸요 아마? 옛날에 그렇게 생활했어요. 옛날에 그 브라운관 TV를 보고 뭐 스마트폰도 없었죠. 그래가지고 삐삐로 연락하고 삐삐도 없던 사람도 많았고. 그래서 어디 음식점 이제 전화하려면 전화번호 채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나다라 훑어보고 하면서 이제 전화하고. 그때는 음식 주문하는 것도 여러분 기억 안 나십니까? 그때는 뭐 전화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전화번호 있잖아요. 그거 없으면 생활이 안 됐어. 그걸로 가나다라 이렇게 훑어가면서 뭐 중요한 데 있으면요 빨간 줄을 밑에 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음식 주문하고 아니면 이제 업체 부르고 그랬습니다. 지금보다 말도 안 되게 불편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삶의 질로 따지면 지금이 낫습니다. 단지 지금 사람들이 살기 힘든 건 뭐냐 하면 그 삶의 질적인 부분이죠. 그런 것들을 다 누리다 보니까 평균치가 말도 안 되게 높아진 겁니다. 평균치가. 옛날이었으면 그냥 단칸방에서 결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은 아파트가 아니면 안 되게끔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 옛날로 돌아가서 살 수 있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못 살아요. 단지 옛날보다 이제 자녀 키우기 힘든 건 분명해요.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 때는 이제 애들 뭐 그냥 밖에서 그냥 뛰놀게 아무렇게 그냥
방생하다시피 키웠단 말이에요. 약간 야생. 예. 알아서 그게 그냥 놔뒀단 말이야. 근데 지금 부모님들 그렇게 못하죠. 신경 쓸 거 많죠. 챙길 거 많죠.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우리 때보다 지금 태어난 애들이 사실 취업이 더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게 더 힘들죠. 부모는 결혼해서 낳으라고 부채지만 저는 낳고 싶지 않고 불행은 제대해서 멈춰야겠다는 생각을 하네요. 사실 부모님들이 잘 모르는 게 뭐냐면 부모님들은 애를 낳으면 어떻게든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 좋은 환경에 태어나도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자기들은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그게 바로 세대 차이죠. 왜냐? 옛날에는 안 좋은 환경에서 키우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게 이상하지 않았는데 지금 안 좋은 환경에 키우는 것 자체만으로도 평생 원망을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잘 못 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안 좋은 환경에 키우면 부모도 힘들고 자식도 힘들어요. 이제 우리가 그걸 알지 않습니까? 왜냐? 지금 애를 낳는다 하더라도 가진 게 없으면 자녀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육에 대해서 불이익도 받고 뭔가 또래 애들이 그 못 누리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침해를 많이 받다 보니까 뭔가 없는 환경에서 자녀를 키운다는 게 좀 어렵죠. 그리고 잘 키운다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내가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도 일을 해야 돼. 야, 일을 언제까지 할지 몰라요. 지금 내가 하는 직업, 내 혼자서는 뭐 충분히 먹고 산다고 하지만 내가 뭐 집까지 사고 집을 대출받아 사고 내 와이프와 내 자녀까지 떠안아서 산다고 가정했을 시에는 이 월급이 많다고 볼 수 없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남자 월급이 세후 한 350이면 혼자 살아도 괜찮죠, 여러분? 상당히 괜찮죠. 그런데 내가 350 외버리로 내 와이프의 식구까지 딸려가지고 집도 대출받아 사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지금 남자분들은 그런 거예요. 뭐냐면 여자랑 같이 돈을 벌지 않으면 결혼생활 유지하기 어렵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이 먹어서 결혼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분들은 점차 적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남자 입장에서 이 결혼을 책임진다는 게 어려워요. 맘먹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남녀만으로 어떻게 보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